얘들 안녕. 쌤은 그 길버드 아카데미 수석 강사 김래영 선생님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다가오니까 사실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이잖아, 맞지? 첫 번째 시험이라서 아마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시험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이제 시험 때 뭘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되게 궁금할 거야. 지금 뭐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중등부 때 100점 맞은 애들이 뭐 고등부 가서 막 30점 맞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 겁 아니고 사실이에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뭐 난이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단 다른 요인도 꽤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시험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보통 지금 고등부에서는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중에서 보통 하나는 쉽게, 하나는 좀 어렵게 이렇게 이제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중간고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내는 편이야. 근데 쉽게 내는데 애들이 알아서 틀리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고사 문제를 쌤이 이제 매년 이제 분석을 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건 꼭 나오는 게 나오는구나. 물론 뭐 아주 특이한 것들도 있어요. 특이한 것들도 있는데 나오는 것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현재 수준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고등상만 이야기하는 거야. 고등상만 10권 이상을 풀어봤어. 그러면 당연히 심화 문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근데 10권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10권 이상을 푼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자고. 이제 개념원리 있지. 그 다음에 RPM 있고, 그 다음에 센수학 있고, 일품 있고, 고쟁이 있고, 1등급 수학 있고, 블레일라벨 있고, 자, 여기서 뭐 투자해갖고 뭐 TOT, 하이퍼매스, 실력정석, 굉장히 책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본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보통 문제가 한 22문제 정도 나오거든. 22문제 나오고 이 중에서 한 객관식이 대체로 뭐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교마다 다른데 대충 한 16, 15번? 한 이 정도? 이 정도고 나머지 한 6개. 요게 이제 단답 서술. 한 요 정도로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구성상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고등부는 이렇게 이제 나와. 1번부터 16번이 있을 때 끝쪽에 있는 애들 있지. 끝쪽에. 뭐 대충 한 14, 15, 16? 얘네들이 대체로 이제 킬러라고 보면 돼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 어떤 학교는 중간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목동고라든지 진명여고라든지 강서고 이런 데는 두수 없어요. 이런 데는 그냥 아무 때나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로 한 끝쪽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굳이 이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안 맞춰도 물론 뭐 여러분의 목표가 나는 무조건 절대로 1등급이다. 나는 뭐 방학 때 10권 이상을 풀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맞춰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안 맞추더라도 꽤나 높은 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단답형이란 건 뭐냐면 답만 쓰는 거예요. 답만 쓰는 거고, 서술형은 이제 서술까지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보통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6번은 또 킬러예요. 보통. 뒤쪽에 킬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이거야. 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거 외에는 꽤나 무난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중등부 학생이 이제 고등부로 가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시험지가 이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어요. 6페이지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4페이지, 5페이지가 있는 줄 모르고 넘겼대. 그래서 그쪽을 아예 못 풀어서 시험을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 거짓말이에요. 그게 맞을 리가 있겠냐. 대부분 그런 거야. 앞쪽에서 풀다가 좀 막히니까 뒤쪽에 하다가 종친 거지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럼 시간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간단해. 시험 때 열심히 풀려고 하면 될 리가 없어. 그렇지?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심장의 박동수를 2배를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예요. 시험 때 긴장하지 말자라고 해서 긴장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우리가 이제 되게 평범한 유형 있지. 기본 유형. 이 학생들이 시험에 다가오면
어려운 문제 위주로 많이 풀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될 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난 뭐 10건 이상을 풀어봤다. 그럼 이야기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풀긴 힘들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5건 넘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등 3만 공부한 게 아니고 고등 3도 공부하고 고등 하도 공부하고 어떤 학생 뭐 수원도 공부하고 수투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5건 넘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본 유형에 충실해 갖고 여러분들이 스탑워치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좋아. 한 대충 한 2분. 그러니까 2분 안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때 진짜 바로 생각나요. 바로 생각나고. 근데 지금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생각이 이런 거잖아.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 여러 과목 공부하잖아. 여러 과목 공부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그냥 한 번씩 탁탁 풀고 넘어가. 그럼 그 문제가 실제 여러분들이 뭐 익숙했던 문제인데 뭐 복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치우세요. 넥타이를 못 찾아서 뛰어와갖고 지금 땀이 나네 계속. 자,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우리 거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자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중요하다 이제 시간이. 이제 시간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문제를 한 번씩 봤는데 그게 만약 시험에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맞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보통 언제 멘탈이 나가냐면 딱 봤는데 절대 모르겠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럼 멘탈 안 나가요. 자기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남들도 못 풀어. 틀려 상관없어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망하냐면 분명히 며칠 전에 봤어. 근데 답이 안 나와. 요때 이제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충 개념 알고 어떻게 하는지 요령 아니까 시험 때 되면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한 문제를 2분 안에 풀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2분이라는 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 2분이 문제 풀기 시작한 게 2분이 아니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부터 1분이에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부터 2분이니까 실제 문제 풀이하는 과정은 1분 20초 정도밖에 안 돼. 처음 본 문제라면.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한데 내가 어설프게 한번 본 문제를 시험 중에 풀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멘탈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30점대에 가는 학생들이 꽤 많아. 꽤 많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딴 애들도 많이 틀릴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챙길 것만 잘 챙기고 차라리 조금 어려운 문제 몇 개 틀리는 애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확실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어설프게 욕심 부려갖고 맞추지도 못하고 괜히 어설프게 손대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선생님들이 대체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어. 모의고사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학교에서 프린트로 준단 말이야. 프린트로 주는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프린트를 안 줘도 뭐 우리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근데 프린트를 준다는 건 뭐냐면 시험 무조건 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데 프린트를 나중에 한번 봐봐.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보통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우리가 이 킬러 문제가 보통 뭐 여러분들 그런데 1등급선이 얼마가 나오냐면 뭐 학년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88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88이 보통 못 넘어가. 88을 못 넘긴다는 건 1등급 애들도 3문제를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3문제 틀린 애들이 보통 어디냐면 번호를 치면 21번, 29번, 30번입니다. 근데 나중에 프린트 한번 봐봐요. 프린트 보면 번호가 다 그 번호야. 무슨 말이냐면 1등급도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올 거면 프린트 내지 않아. 그래서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린트는 어쩔 수 없어. 프린트는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같은 문제를 10번 풀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마스터를 해. 마스터를 하고 물론 문제 내는 유형은 한 3가지쯤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문제까지 똑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숫자나 바꾸고 그런 경우도 있고 숫자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풀이는 똑같은데 묻는 게 다른 거야. 뭐 예를 들면 기존 문제는
A 더하기 B를 물어봤다면 뭐 이 선생님이 낸 문제는 뭐 2A 더하기 3B를 물어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교과서에서 반드시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이제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풀어보면 알 거야. 쉽다는 거. 뭐 몇 문제 저 끝쪽에 뭐 발전 문제 이런 거 좀 어려운 게 있겠지. 근데 그거 빼고는 풀만 하니까 대충 풀어보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교과서의 맹점이 뭐냐면 일단 선생님도 알고 있단 말이야. 이 교과서를 풀어본 애들은 이 문제를 20초 이내에 풀겠지라는 기본 전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력으로 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20초에다가 채점했는데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문제 다 읽어가면서 개념적인 다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2분 걸려요. 남들 20초 만에 푸는 걸 자기 2분 만에 풀고 있다고. 시간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도 계산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고사, 그러니까 쌤이 작년에 가르쳤던 이 학생들, 지금 이제 2학년 된 애들인데 이 1학년 애들이 시험을 굉장히 잘 쳤거든. 시험을 굉장히 잘 쳤는데 잘 친 이유 되게 뻔해요. 시간 관리해서 그래, 시간 관리. 그러니까 대부분 못 친 애들은 시간 관리 못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다 똑같은 이야기 해요. 시간만 있었으면 좋은 점수 나왔다고. 집에 가서 풀었더니 다 풀리더라고. 실수만 안 했으면 요번에 만점이라고.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못 치는 이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확도를 올리고 속도를 올린다. 이게 이 시험의 맹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교과서는 나는 이걸 뭐 충분히 숙지했다를 넘어서서 속도를 생각한다. 속도. 이렇게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야 됩니다. 시간을 재야 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조금 약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쌤이 이제 그 한 4년 전쯤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이 있었어. 되게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해서 얘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자기는 못 가도 연고대라고.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실력이 있었어. 얘는 다 잘해.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러 갔어요. 수능을 치러 갔는데 그때 수능이 역대상 최고의 국어 불수능이었어. 얼마 전에 그 전에도 국어 불수능이 있어요. 장난 아니야.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 얘가 주력 과목이 국어였어. 주력 과목이 국어 엄청 잘해요. 엄청 잘했는데 국어를 폭망한 거야. 국어를 폭망했으니까 얘는 이제 마인드가 자기는 최소한 연고대잖아. 최소한 연고대인데 국어를 망했으니까 이제 연고대는 끝난 거야. 그럼 난 대학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험을 더 이상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하는데 결국에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어가 1등급이야. 너무 국어가 어렵게 나와갖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확 떨어진 거였는데 국어가 1등급이었어요. 걔는 망한 거지. 근데 사실 그 다음에 결국 걔는 연대를 갔어요. 연대를 갔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야. 여러분들이 이제 막 기대가 크잖아. 나는 이번에 무조건 100점이야, 1등급이야 이런 막 기대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 말렸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속에 포기가 들어가요. 어차피 이번에 좋은 성적 나오기 걸렸으니까 다음에 잘 쳐보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알겠지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합산해서 1학기 점수가 나옵니다. 중간고사 망하면 기말고사 잘 쳐도 그렇게 좋은 점수 안 나와요. 일단은 내가 뭘 뜻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애들이 점수가 낮아서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78점에 끊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70점대가 1등급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몇 개 안 풀린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단 말이야.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포기를 안 하냐면 일단 문제 풀기 시작하면 문제 풀기 시작해서 만약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문제 풀기 시작해갖고 일단 손을 댔잖아. 손을 대면 포기하기 힘들어요. 손을 대면 이건 뭐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도박장에 강원랜드라는 데가 있대. 강원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전당포래요. 전당포 뭔지 알지? 돈 빌려주는 거 물건 받고 가면 차들이 쫙 있대. 차들이. 그 왜인 줄 아냐? 도박으로 돈을 잃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돈 딸 것 같으니까 투자하다가 결국 차 다 뺏기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푸는데 조금만 더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런 경우는 조건을 잘못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수 A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그냥 자기 생각에 실수 A로 푼 거야.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다시 풀어도 똑같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문제를 손을 댔을 때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풀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풀이 순서. 그래서 풀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풀이 순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봐, 여쭤봐요. 어떤 학교는 서술형에 볼펜을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연필을 허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볼펜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 아주 자신 있는 문제거나 아니면 시간이 아주 부족하지 않은 이상은 바로 쓰기 힘들어요. 바로 쓰기 힘들고, 근데 만약 연필을 써도 돼. 그러면 문제 풀다가 좀 틀리면 이렇게 좀 지우면 되잖아.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렇게 뭐 화이트하고 사선 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문제 풀다가 한 번 이렇게 말려갖고 이만큼 틀렸는데 그 화이트를 다 지우고 있으면 그때 또 멘탈 나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감안해서 꼭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연필 써도 되는지, 볼펜을 꼭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풀이 순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유형이 충분히 익숙하다면 확실하게 푸시는 거.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객관식. 아마 대체로 번호로 따지면 아마 이제 1번에서 한 13번 정도? 그쯤 될 거야, 대충. 그 정도 될 거야. 그거 풀고 나서 빨리 저기 주관식, 그치? 단답 서술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단답 서술형은 확률적으로 요 문제들보다 훨씬 쉬워요. 대체로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단답형은 대체로 쉬운 경우가 되게 많고, 특히 서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서술형은 감점제가 아니에요. 서술형은 대체로 득점제입니다. 득점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fx에 해당되는 식이 4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3개를 썼어. 4개를 다 써야지 4점이면 3개를 쓰면 3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어차피 못 구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쌤이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한가람고 학생이 있었는데, 한가람고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술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다른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얘가 시험 망할 때 서술형이 뭘 적긴 적었는데 거의 막 자기 그 소설에 가깝게 적었대. 막 생각나는 거 막 적었대. 막 생각나는 거 막 적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수가 9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 꽤나 많이 줬던 거지. 꽤나. 부분 점수 꽤나 많이 줍니다. 많이 주니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적어요. 소설이라도 적어. 왠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판별시 쓸 것 같으면 판별시라도 적어. 뭐라도 적으면 점수 줍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좀 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서술형에서는 부분 점수 노려라. 이것만으로 점수 다 챙길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실 이게 좀 시험에 대한 테크닉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라 갖고 되게 많이 긴장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뭐 특정 상품을 광고한 것 같지만, 난 우황청심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쌤은, 나도 수능 칠 때 우황청심환 먹었거든. 너무 좋았어. 일단 내 경험상 난 좋았고, 그리고 쌤이 이제 우황청심환을 먹으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적이 있어요. 예전에 쌤이 가르쳤던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수학을 너무 잘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진짜. 보면 막 날려다녀. 근데 점수대가 70점대야. 근데 뭐 처음에는 뭐 실수했겠지, 뭐 운이 안 좋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상해. 계속 7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인데 70점대가 나와갖고 얘 좀 뭔가 이상하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떨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실력이 있어도 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대치가 높으면 떨게 돼 있어. 그래서 쌤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 우황춘심만 먹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시험부터 90점 됐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 꽤 많고, 지금 쌤이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예요. 1학년 이야기인데, 얘가,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얘가 엄청 잘해. 지금도 되게 잘해요. 지금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하여튼, 굉장히 실적을 가지고 이번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우승한 애야. 그래서 상을 탔던 애야. 근데 상을 탔던 애인데, 얘가 되게 잘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험을 못 쳐. 생각보다 너무 시험 못 쳐갖고, 얘가 그렇게 시험 못 칠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얘한테 또 이야기했지. 우리 우황청심환 먹읍시다. 그래서 무작사다. 근데 맨날 이제 약품은 아닙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우황청심환 먹자라고 했는데, 먹어서 결국에는 이번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기말 총산해 갖고 1등급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물론 걔 실력이 있었어. 실력이 없는 애가 우황청심환 먹는다고 1등급이 되지 않아.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려갖고 못 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떨 가능성이 되게 높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번에 1학기 중간고사에 큰 기대를 갖고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30점대가 나왔어.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승산했어야겠지. 그래서 30점 나오면 트라우마 걸려. 그때부터 시험이 무서워져요. 그렇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실제 그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잘 쳤다까지는 아닌데 와 망했다 시험이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우황중심원 같은 것도 되게 좋습니다. 뭐 그게 뭐 약효가 있다 없다 뭐 논란이 있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먹어서 나쁜 건 없어. 근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먹어보기를 추천해요. 알러지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 알러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험에서 떨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이야기했던 거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무리하게 그냥 방학 때 공부하듯이 그냥 경험을 쌓는 그런 수학 문제를 풀지 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걸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그럼 무조건 잘 칩니다. 100% 잘 치고.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프린트 교과서. 이거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쌤이 여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문제도 꽤 모의고사 문제가 꽤 있어요. 이 문제들은 학교 프린트에서 좀 겹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쌤이 좀 이렇게 수록을 한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눈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프린트하고 교과서를 이제 충분히 숙지하세요, 알겠지? 숙지하고 그다음에 풀이 순서는 확실하게 푸는 객관식부터 풀고 저 뒤쪽에 있는 어려운 애들, 물론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뭐 강서라든지 뭐 진명이라든지 뭐 목동이라든지 대일이라든지 우리 그 학교들 중에서 쌀벌한 학교 있어요. 애들 그 시험 망하게 만들려고 시험 내는 학교들이 있어. 그 학교는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외에는 대체로 다 저렇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도전해갖고 맥 빠지지 말고 14, 15, 16 저 뒤쪽에 킬러 딱 보면 느낌 오잖아. 딱 있으면 그냥 딱 가볍게 접고 요쪽을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걸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점수가 낮습니다. 꽤나 낮아요. 나 연 쳐보면 알 거야. 생각보다 나도 못 쳤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딴 애들 더 심해. 꽤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점수가 낮아요. 왜냐하면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때 그 시험 대비의 자세가 틀려. 중학교 때는 중요한 게 뭐야? 아는 게 중요하잖아. 알면 다 풀어요. 시간 없으면 못 푼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뭐 몰라서 이제 말려갖고 그걸로 이제 끙끙 대다가 뭐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 중학생은 시간에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가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쨌든 망합니다. 전체적으로 망했는데 망하게 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학교 전체 평균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좀 곤란해요. 선생님들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좀 맞춰줍니다. 맞춰주기 때문에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주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걸 다 챙겨 드셔야 되겠지. 챙겨 드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이제 다 실사래. 쌤이 이제 어떤 그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100점을 맞았어. 100점. 어떤 그 꽤나 시험이 어려운 학교인데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는데 세 문제가 아주 어려웠어. 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찍었어. 찍은 다 맞았어요. 찍은데 다 맞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말고사부터는 아닐 수 있겠지.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는데 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일단 확실하게 모르겠는 거 빼고 OMR 카드를 다 작성해요. OMR 카드 작성 다 합니다. 작성 다 하다 보면 번호가 허한 데가 있어. 특정 번호가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특정 번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 치고 보니까 2번이 너무 허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일 부족한 번호 밀어버리라고. 밀어버리는데 그쪽에 하필 다 답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100점 나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 근데 그건 뭐 운이 좋았다, 전략이 좋았다라기보다도 선생님이 볼 때는 학교의 의도야. 학교의 의도. 충분히 평균 점수를 올리기 위한 의도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찍을 거면 제일 허한 번호.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실력이 없어. 찍은 그 체크한 번호 자체가 오답이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한 16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13개까지 풀 수 있다고 한다면 100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막 무리하게. 야,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진짜 마지막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이제 진짜 수업할 거야. 자, 진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게 이런 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어느 문제에서 다 나왔어라는 말을 선생님이 아주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우리에게 알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만드셔. 만드는데 문제를 만들면 아마 혹시 우리 깜찍이들 연애 편지 써봤냐? 연애 편지? 쌤 내가 옛날에 지금 아니고 아주 옛날에 밤 12시에 연애 편지 쓰는 게 또 취미였어요. 밤 12시에 연애 편지를 막 써. 그래서 막 내 나름대로 막 감동적이야.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울어. 너무 감동적이라고. 받을 사람을 상상하면서 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보면 깜짝 놀라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찢어버려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막 상상해. 다 이렇게 막 분점에서 이점에서 애들이 이제 막 울면서 이제 환장하겠지? 선생님의 위대함을 느끼겠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선생님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문제의 모순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의 모순이 나와서 이것도 뭐 사례 되게 많습니다. 사례 되게 많아갖고 분명히 이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 모순이 나온 거야. 보기 중에 답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번을 푼 거야.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왜 10번 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목이 중요해. 시험이 다 끝났는데 그게 발견돼. 그러면 재시험입니다. 그래도 손해요. 왜냐하면 얘는 그 문제를 푸느라고 다른 문제를 못 풀었을 거고 재시험은 무조건 쉽게 나와요. 재시험은 그걸 다 맞춘다 보면 돼. 그러니까 완전 손해보는 거지. 근데 그건 둘째치고 이 시험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학생도 그런 경우야. 시험 다 끝날 쯤 되니까 문제 정정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 문제를 위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지, 그치? 헛수고한 거야.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쌤이 무슨 말이냐면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풀지 말아요. 그게 문제 오류일 수도 있어. 문제 오류일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목동부 같은 경우 제시 되게 많거든. 제시험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으니까 문제 풀 때 선생님 이 문제가 뭐 문제를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집착해서 계속 풀지 마라. 뭐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항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높잖아. 막 지금 엄청 잘 치고 싶어갖고 너무 눈이 높아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문제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반복 좀 해라.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나눗셈 정리라는 겁니다. 나눗셈 정리. 이제 피재수는 나누면 다 한다는 거지. 재수 곱하기 뭐 플러스 나머지 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항등식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나눗셈 정리예요. 자, 이런 형태는 이제 꼭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자, 다항시 px를 자, 이렇게 나와서 px를. 자, 2x-1로 나눴대. 자, 나누고 자, 그다음에 자, 목이 안 나와 있어. 목이 AX네. 자, 그리고 자, 나머지가 자, R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지금, 이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 되게 간단하지? 여기 문제 보니까 X-2분의 1이잖아. 그럼 눈치채야 돼. 여기에다가 2로 나눠야지. 이렇게. 사실 2를 묶어내는 거지. 묶어내고 2를 여기에다 줘버리면 되잖아. 딱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리고 R은 뭐 건드리지도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이게 이제 나누는 식이잖아. 맞지? 이게 재수입니다. 재수. 나누는 식은 반드시 나머지와 비교를 했을 때 무조건 얘가 차수가 얘가 커야 돼.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얘는 1차고 얘는 상수니까 이건 맞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목, 주황색이 목, 자, 그리고 나머지가 흰색.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이고 이 정도면 난이도가 이런 거 틀리나 싶은데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 나와요 당연히. 자, 그래서 얘는 난이도는 자, 한 3 정도. 그다음에 출제 확률은 역시 한 3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이제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요 정도가 기준선이야겠죠. 다음 2번. 자, 다항시 fx를 이런 문제 좀 잘 나오지. 자, fx. 자, 얘가 x 플러스 2로 나눴대. 자, 나눴더니 이제 목이 이제 qx입니다. 자, qx고, 자, 그때 나머지가 또 r이래. 비슷하지, 맞지? 자, 비슷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x로 곱하래. xfx. 자, 그래서 x 곱했어요. 자, x를 곱했어. 자, x를 곱했더니, 자,
이렇게 곱했지.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적겠단 말이야. x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자, 이렇게 되었다. 나눈. 그럼 얘가 목이고 얘가 나머지네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차수 관계를 곱해야 돼. 얘가 1차인데 얘가 1차면 얘가 나머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를 쪼개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큰일 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r을 더해줘요. r을 더해주면 x 플러스 1이 만들어져. 대신에 r을 한번 빼줘야 되겠지. 한번 더해주고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r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1, 다음 sqx 이런 문제 되게 전통적이에요. 꼭 연습해야겠지. 아,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못 푼 사람 어떻겠냐. 다 풀 수 있겠지. 풀 수 있는데 속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충분히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어. 정리했더니 x 플러스 1,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상수항이야. 그럼 오케이 있지. 그럼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5번이고, 자, 이 정도면 자, 난이도도 이제 상당히 그치, 할만해요. 그치? 자, 그리고 출제 확률 꽤나 높아. 생각보다. 요거는 꼭 여러분 마스터를 해줘.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변봉되는 애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는 애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뭐냐면 잘 안 보이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야, 나머지보다 재수가 나머지보다 차수가 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3번. 자, 곱셈 정리. 그치? 이것도 안 나올 수 없잖아. 우리에게도 뭐 열심히 곱셈 정리 공식 외웠을 텐데 이런 게 안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x하고 y하고 이렇게 무리수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런 상상을 하겠지. 여기에다가 이제 정직하게 이제 대입한 애들은 이제 망해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애들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문제 풀이는 이렇지. 둘을 합쳐. 그럼 x 플러스 y는 뭐냐? 2입니다. 자, 그 xy는 뭐지? 이거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일 되잖아. 그치? 얘가 되고,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자, 그리고 x 플러스 y.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대입만 하면 이거 금방 나오겠네. 여기도 대입하면 이제 8 나오고. 자, 그 다음 여기에 대입하면 이제 6 나오니까 14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 난이도 자체는 무난하지. 근데 문제 하는데 이런 출제율이 되게 높아.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느껴봤을 텐데 합차 공식이 꽤나 잘 나와요. 합차. 선생님이 합차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합차 나왔잖아. 그렇지? 이러면 또 조금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에 4번 갑시다. 자, 4번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 모의고사 문제는 조금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고 특히 만약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에 얘가 있다고 한다면 출제율이 매우 높다.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합차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닮음을 좋아해요. 닮음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닮음 나오지? 그러면 이건 시험 나온다. 여기서 하면 되겠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좋아하는 게. 맨날 그러잖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출제자의 의도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자, 여기서 이게 평행선을 그었대. 평행선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대요. 이렇게 평행선을 평행하게 이 선을 그었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더니 삼각형이 이렇게 3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삼각형 3개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의 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건이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를 구해야 된대. 여기 B. 우리의 목표는 B네. 자, 그리고 문제 풀 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치면 정신없을 거야. 정신없어갖고 엉뚱한 거 구할 때 되게 많아요. 엉뚱한 거. 예를 들어서 뭐 X를 구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뭐 딴 거 Y를 구하고 그럴 때 되게 많단 말이야. 그거 방지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구해야 할 걸 처음부터 빡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구한 것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면 돼. 막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자기 뭐 건지도 몰라. 그래서 꼭 이렇게 리마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B고 얘가 A고 자, 얘가 C인 거지. 자, 이렇게 두자고요. 자, 근데 여기 문제 보니까 뭐라 시키냐면 이 이등변 삼각형이 자, 이 길이가 4래. 자, 그럼 4.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뭐 좋겠는데 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켰어. 이거 둘이 곱했더니 1입니다. 자, 이렇게 시켰어요. AC는 1. 자, 이렇게 적겠어. 오케이? 뭐 간단하게 하려고 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 핵심. 그치?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은 이게 B니까 이게 B다라는 건 핵심은 아니야. 알겠지? 당연한 거였지. 이게 C니까 이게 C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삼각형들이 당연히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 세 개가 닮음이라는 거지. 그치? 당연히 닮음이죠. 맞지? 자, 닮음입니다. 자, 닮음이 되기 때문에 AA 닮음이죠. 자, 닮음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를 닮은 B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맞지? 닮은 B. 자, 그렇다면 차례대로 이 큰 사각형, 있지? 큰 사각형. 자, 얘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얘네들의 길이 B가 얼마냐? 길이 B? 길이 B가 얼마냐면 이게 4라고 했잖아. 4대 A 대 B 대 C라는 거지. 말되지? 4대 A 대 B 대 C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또 이런 거 배웠잖아. 여기서 이제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갔으니까 넓이 B로 가야 된단 말이야. 넓이 B. 그럼 넓이 B는 뭐가 되냐? 길이 B의 제곱 아니야? 그럼 이 제곱을 해요. 이게 제곱을 이렇게. 이게 제곱을 하면 돼. 제곱. 자, 그래서 자, 이 제곱을 했더니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야, 이 넓이 16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16 아니잖아, 실제로. 아닙니다. 이제 물론 얘도 A 제곱이 아닐 거야. 그래서 이런 넓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렇게 써. 얘네들한테 어떤 특정한 상수를 하나 곱해요. 그거 우리가 이제 비례상수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비례상수 또 되게 좋아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6K라 부르자. 그래서 K라고 줘버려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A제곱 K, B제곱 K, C제곱 K가 되겠네. K만 하나 붙여주면 끝이 나는 거야. 그럼 이게 넓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얘가, 자,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있지. 자, 이 전체 넓이의 16K라고 내가 잡았어요. 의 반이 이렇게 됐어요. 반이. 얘네들을 다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적겠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지. 벌써 오잖아. 누가 봐도 곱셈 공식 아니야. 10 안 나올 수가 없겠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야? 정리하면 A제곱 따기 B제곱 따기 C제곱 8. 이렇게 되는 거지. 딱 나오잖아, 느낌. 이렇게 봐봐. 다 느낌 오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런 거 느낌 온다고. 왜냐면 공식 활용하잖아. 나중에 선생님들이 야, 이거 공식이 다 나오는 거야 라고 또 이야기하잖아.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거네. A제곱 따기 B제곱 따기 C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하나 들어가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 플러스, 자, 얘는, 자, A제곱 따기 B제곱 따기 C제곱 플러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거 하나가 조금 어렵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얼마예요? 16이지, 맞지? 그럼 이 양반은 얼마예요? 이 양반 8이지, 맞지? 그럼 이 양반은 얼마예요? 4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결국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4야.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근데 딱 갔는데 또 막혔어. 막혔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지 않은 조건이 열쇠예요. 지금 뭘 안 썼지? 이거 안 썼잖아. AC가 1. 이게 열쇠인 거야. 그럼 AC가 1이니까 여기 1이란 거 아니야. 여기 1이니까 AB 더하기 BC는 이게 1이니까 넘어가면 3 이렇게 넘어가겠네. 그렇지? 자, 근데 주인공은 잊지 맙시다. 주인공은 B예요. A와 C에는 관심도 없어. 나는 B 말고는 관심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도 좋아하더라고, 이거.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보통 이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네 싶으면 시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딱 취향이 나오잖아, 취향이. 뭐 보면 알 거야. A 더하기 C가 4면 야, A 더하기 C는 4 마이너스 B야. 요거 딱. 그렇지? 딱 취향이잖아, 취향.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B로 묶여져요. B로 묶여지니까 깔끔하지. A 더하기 C가 탁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B 곱하기 4 마이너스 B가 3이 되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자, 4B 플러스 3은 자, 제로가 되니까 B는 1 또는 3이겠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얘가 될 거야. 얘가 될 거고, 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얘가 만약 3이면 이거 둘이 곱해서, 이게 3이라고 한다면 요거 둘이 합쳐서 1이라는 건데, 합쳐서 1은 얘가 곱해갖고 1 될 수 있냐? 불가능하지,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3은 될 리가 없어. 자,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15를 곱하라고 적혀있으니까 정답은 15인 거예요. 오케이? 15.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여러분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 한번 해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런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어. 일단 우리 프린트에 얘가 있다 그러면 뭐 무조건 나온다 보면 돼. 우리 프린트에 얘가 있다. 근데 우리 프린트가 얘가 있지 않더라도 역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률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반복 연습하세요. 지금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이. 나중에 풀어봐. 안 풀려. 근데 한 서너 번 연습하면 풀립니다. 그치?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라.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 야, 5번 이거 솔직히 야, 이게 시험 나오냐 싶은데 많이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왔고 나도 이거 웬만하면 자존심 상해갖고 적고 싶지 않거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갖고 쌤이 이제 물론 선생님이 이걸 변별력 문제로 내지는 않았을 거야. 쌤도 사실 이런 거 이제 왜냐면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하면 별로 적고 싶지 않는데
시험 많이 나오더라고. 그치? 이런 문제 어떻게 풀게 되냐? 자, 이런 문제 이제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똑같은 이야기 해요. x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맞지? 그게 정답이에요. 맞죠? 오케이? x는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마 3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43이겠지. 자, 얘가 됩니다. a0, a1, a2, 점점점점점점 a10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1,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다시 제곱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이지. 자, 얘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점점점점 플러스 a10.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얘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양반이 이제 이 홀수, 이제 이 참자가 홀수인 애들만 원했으니까 얘를 이제 빼는 거야. 빼면 이제 마이너스 242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져. 이런 거 많이 봤죠? 잘 나오니까 꼭 연습을 해요. 이런 데서 실수를 사실 많이 해. 너무 이제 많이 봤다 싶으니까 스킵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 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21입니다. 1번. 자, 1번이고. 자, 뭐 난이도는 무난하지. 근데 출제율이 생각보다 높더라.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6번. 6번이 사실은 5번보다는 6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6번이 의외로 출제가 덜 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해서 올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취향을 알아야 돼.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취향을 알아야 되는데 수학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입버릇처럼 암기 위주의 수학 공부를 지향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예요. 야,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1 집어넣고 마이너스 집어넣어. 이것만 기억나는 거야. 이것만 기억나는데 이 문제를 이제 비슷하게 생겼으니 얘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집어넣어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 집어넣고 마이너스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는 이렇게 더하기가 나오고 하나는 더하기 빼기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냐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냐? x에다가 0을 대입해야지 얘가 이제 a0, a1, a2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느낌 오지? 이런 걸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x 자리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느낌 딱 오잖아. 이렇게 느낌 오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취향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딱 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니까 틀리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외우면 틀리게 만들고 싶으니까 원리를 파악해라. 중요한 건 숫자가 대입하는 숫자가 아니고 그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나온다.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입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얘는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 자, 이 7번은 7번 역시 또 모의고사 문제야. 7번 역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별차야. 이게 쌤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끝나면 이제 시험지를 이제 보기도 하지만 또 학교에서 이제 주는 프린트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프린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학교가 이걸 또 프린트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는 프린트 없는데요 라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거 알겠지? 왜 변별력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변별력 문제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게 왜 좋아하냐면 옛날에 이런 뉘앙스의 수능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물론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의 수능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중요해. 다 이렇게 문제 다 보면서 이건 옛날에 수능 문제 비슷한 게 있었어. 어때? 말하기 좋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 취향을 파악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fx, s-1의 제곱에서 나눔목. 자, 그리고 나머지가 같다. 이거지, 같다. 오케이. 자, 같습니다. 자, 같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겠지.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목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확실한 건 이거야.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1차라고 하면 안 됩니다. 1차 아니에요. 1차 이하. 1차도 되고 상수항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적는 거예요. a가 0이면 상수항이거든. 1차 아니야. 이제 1차 이하야, 이하. 오케이. 1차나 상수항. 자, 얘입니다. 자, 얘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 적겠어? 나눔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머지 아니야.
and 동시에 얘가 목이겠지. 그럼 얘가 이제 똑같이 여기다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네. 됐지? 자, 됐잖아.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또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 선생님들 취향을 파악해야 돼.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야, 기본에 충실해.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기본 오브 기본이 뭐야? 당연히 인수분해인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로 들어가야지. AX 더하기 B.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말하기 좋아. 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야지. 자, 이렇게 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치,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아까 쌤도 이야기 했잖아. 막혔다 싶으면 내가 뭘 안 썼는지를 봐라. F1은 이걸 안 썼네. 맞지? 자, 그럼 F1은 2니까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하면 제로. 맞지? 자, 제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 되니까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여기가 제로고, 1이 있으니까, 맞지? A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얘가 이제 2네.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F1은 2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좀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잖아. 맞지? 요렇게.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 AX 더하기 B는 이렇게 써도 좋네? B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 얘가 될 것이고, 또 묶어주자고. 수학의 기본 인수분해야. 그치?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까지 나옵니다. 됐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뭐라 했냐면, fx는 갑자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이제 땡큐인 거지. 자, 이제 최종 마무리예요. 자, fx는 자, 요 라인을 보자. 요 라인. 이 ax 더하기 b 대신에 내가 좀 그치? 자, 자,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 맞지? 자,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자, fx는 지금 ax 플러스 b 있지? ax 플러스 b가 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쌤 적어볼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ax 플러스 b 대신에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적어볼게. 자, 적으면 곱하기 얘랑 곱하는 거야. 자, 다음에 더하기 얘랑 곱한다 그랬지. 자,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ax 더하기 b야. 그리고 얘 또 있잖아. 한 번 더 적어야지. ax 플러스 b. 자, 한 번 더 적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자, 얘가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x-2랑 요 x-2랑 곱해져갖고 세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잖아. 자, 이렇게 되고, 뭐, 여기는 뭐 예쁘게 정리하면 되니까, 2차, 1차, 상수항. 됐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보자. 자, 문제라고 뭐 적히냐면, fx를 x-1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눈 거야. 맞지? 자, 이렇게 세제곱 나눴잖아. 자, 세제곱 나눴으니까, 목이 A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 이하야 되는데 2차 이하가 맞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x의 나머지는 얘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치? 그 나머지를 rx라고 부르자. 이렇게 또 이름 붙이네. 이름 붙이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자, rx는 자 얘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2x-1의 제곱 이렇게. 됐지? 자, 더하기 ax-1. 자, 그리고 자,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잖아, 조건이 항상 더 있어요. R0과 R3을 구하시오. 자, 얘지. R0. 자, 그리고 R3. 구해봅니다. 자, 구해보면 다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여기도 정리하면 여기 이제 2,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3i 이렇게 나와. 됐지? 자, R3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8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됐지? 자, 얘가 이제 나오죠. 자, 나오고. 자, 그러면 자, 얘만 정리하면 되잖아. 맞지? 자, 정리하면 자, 10 플러스 2a. 자, 여기에 이제 R3이잖아. 맞지? 자, 10 플러스 2a가 R3이고 R0이 4-a지. 됐죠? 그럼 요거 이제 4-, 자, a니까 자, 정리하면 자, 3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진짜 a가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 자, R5. 자, 계산하면 자, 정답은 26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자, 얘는 이제 출제 난이도가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 그리고 출제율도 역시 모의고사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 8번. 자, 8번도 되게 유명한 문제지. 그치? 8번도 거의 뭐 모든 학생이 다 아는 문제다. 역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문제랑 제일 흡사한 문제가 나온 학교가 진명여고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이게 나왔어요. 실제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야, 이런 게 나오나? 나온다고. 자, PS 볼게.
자, 2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자, 2x 제곱 마이너스 3. 자, 나누었을 때, 자,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은 이야기 안 했지. 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qx를 그냥 잡을게. 자,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오케이? 자, 참, 나머지 x 마이너스 1이지. 자,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나머지 정리지,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뭐야?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이 0이 되는 그 x 값을 피제수에 대입한 것이 나머지다. 자, 이런 내용이었지. 그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어. 이 나머지 뭐겠냐? 뭐 누가 봐도 얘가 0 되게 만드는 x가 마 1이니까 f 마 1이겠지. 그래서 f 마 1입니다. 자, f 마 1이 자 마이너스 1이다. 그렇지, 이 소리지, 맞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 얘는 p니까 p로 적어야지. p. 여기는 p 1은 p라서 그래. 자, p 마 1. 자, p 마 1이 자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자 p 마 1이 마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대입 한번 해볼까? 대입.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입을 하면 자, p 마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 마 3이니까 마이너스 q 마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 1이니까 마 2 이렇게 나오겠다 했지. 자, 얘가 돼요.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마 1이라면서. 자,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자, 그래서 q 마 1이 뭐야? 마 1이네. 그렇지. 자, 그래서 q 마 1을 한번 구해봤어요. q 마 1. 자, 근데 q 마 1을 구하면 이제 뭐가 좋냐면, 자,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있을까? q 마 1이란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머지 정리의 역으로 q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뭐 목을 w라 부를까? wx 마이너스 1 어때? 이렇게 써도 되겠지. 뭐 그럴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말 되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 1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식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 식을. 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하면 자, 이렇게 할 거야. 는 또 곱하네. 2x 제곱 마이너스 3을 이 qx에다 곱하는 거야. 자, 곱한다. 2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wx. 됐지? 그 다음에 자, 2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또 마 1도 곱해야 되잖아. 맞지? 자, 곱합니다. 그렇지? 마 1을 곱했으니까 마 2x 더하기 3이 되겠지? 자, 얘가 되고 이 뒤쪽에 x 마이너스 1 더 있어. 더하기 x 마이너스 1. 자, 요거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조금 예쁘게 정리하니까 마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까지 딱 나오네. 그렇지? 여기까지.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뭐라 했겠어? px를 이게 px 이게 px를 2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그렇지? 이게 나눈 숫자지, 맞지? 뭐 문제 그렇게 있잖아. 나눴더니 목이 이제 wx, 물론 목에는 관심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3차지. 그럼 나머지가 되려면 반드시 항상 차수 관계를 봐야 돼. 2차 이하면 되는데 2차 이하가 맞아. 얘가 나머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머지입니다. 따라서 얘가 rx. 자, 요 양반이 rx야. 그래서 rx. 자, 얘가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렇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되잖아. 자, 2만 대입하면 마사. 그렇지? 자, 얘가 정답이야. 자,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사실 조금 연습해봐야겠지. 연습하면 돼. 쌤이 이제 항상 시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와, 이 문제 또 나왔네라고 하면 느낄 거야. 근데 해보라고 또 못해. 무슨 말이냐면 좀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좀 정확한 풀이를 여러분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사실은 이 문제의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쌤이 하나를 보여준 겁니다. 다른 풀이도 있으니까 자기한테 편한 풀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이도. 자, 난이도는, 자, 이 문제는, 한 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확률. 출제 확률은 사실 이게 잘 안 나오거든.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 작년에 좀 많이 나와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이건 나와, 저건 안 나와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범주 내에서 얘는 나올 확률이 높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치? 이런 문제는 꼭 연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입니다. 자, 2의 세제곱은 자, 7 플러스 1.
자, 2의 세제곱은 7 플러스 1. 자, 그리고 2의 999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는 자, 이렇게 이제 나왔네. 자, 그러면 2의 999를 2의 세제곱에 333제곱까지는 지수 법칙이지. 자, 그리고 여기를 7 플러스 1로 둬도 되겠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썼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2의 999를, 자, 이렇게 나왔네. 2의 999. 자, 2의 999가 얘를 걸지. 7 플러스 1의 333제곱을, 자, 얘를 7로 나눴더니, 그치? 7로 나눴더니, 자, 목이 Q고,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그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얘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항식으로 문제를 풀 거긴 하지만 실제 얘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얘는 자연수의 나머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연수의 나머지에서 핵심은 뭐냐면 꼭 기억해줘. 자연수의 나머지에서 핵심은 반드시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내가 나눈 숫자를 제수라 부릅니다. 제수보다 1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돼.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가 0과 6 사이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0부터 6까지. 이게 아니면 답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답이 아닌 겁니다. 꼭 명심해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이런 형태가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치환하잖아. 문자를. 자, x는 7 이렇게 치환하지. 자, 치환하면 자, 얘가 이제 x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1에 333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자, 그리고 뭐 qx 자, 잡을까? 자, 그리고 플러스 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겠네. r 뭐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r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제 0 대입하니까 결국 뭐가 나옵니까? x에 0 대입하면 1은 0 더하기 r 나머지는 1인데 이 범위가 맞잖아. 0부터 6까지. 그렇다면 얘는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답이지. 그래서 나온 문제가 10번이에요. 10번이 이런 형태란 말이야. 자, 봐. 자, 10번을 보면 2021의 17제곱 이렇게 좀 나왔지. 2021의 17제곱. 자, 얘를 2021로 나눴대. 이 형태의 문제가 한가람고에서 실제로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제로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도 풀게 만들고 두 번째에서는 이걸 생각하지 않는 틀리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오케이? 자, 2021의 17제곱은 2021을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이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범주를 생각해야죠. 레인지를. 자, 최소 0, 최대 2021. 맞지? 2022로 나눴으니까. 요 범위 아니면 오답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나왔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22를 또 내가 x로 둘게. 자, 2021을 x 둡니다. 자, 그러면 2021이라는 것은 왼쪽에다가 1을 뺀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1을 빼야지. 그렇지 않냐? 따라서 2021이라는 것은 x-1이네. 그 다음에 x-1의 17제곱은 이렇게 추가하겠다. 자, 다음에 2021로 나눴어요. x. 자, 곱하기, 자, 뭔가 있겠지? 자, qx.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까지는 좋았어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x에다 또 0을 대입할 거 아니야. 이 qx를 없애기 위해서. 오케이? 0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이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에서는 나머지가 뭐냐면 음수여도 상관없어. 다항식에서의 나머지는 차수만 보는 거예요. 차수가 1차로 나오는데 상수면 돼. 그러니까 다항식 입장에서는 이게 나머지가 맞아. 근데 얘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자연수의 나머지잖아. 자연수의 나머지니까 반드시 자연수의 나머지는 0부터 2021 범위 내에 나와야지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드냐 이거지. 자, 만들어 볼게. 자, 이런 소리잖아. 자, 2021의 17제곱을 어쨌든 간에 2022로 나눴더니 자, 여기 뭐 QX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여기 뭐 Q라고 적을게. Q.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나머지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2022 아까 쌤이 했던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그 방식 쓰자고. Q-1 플러스 1 이렇게. 좋지? Q-1 플러스 1이 Q 맞지? 맞잖아요. 자, 그러면 한 번은 Q-1을 곱해요. 그럼 얘가 이제 2022 곱하기 Q-1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쓰냐면 서술형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지금 분배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이런 게 기본기란 말이야. 2022에다가 1을 곱해줘. 2022. 너무나 기본에 충실하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풀이를 하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빼주니까 뭐야? 2021이잖아.
정답은 얼마지? 2021이 정답이네. 그래서 2021이 정답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요거 꼭 열심히 해요. 우리가 나머지가 다항식의 나머지와 자연수의 나머지가 틀려요. 뭐가 다 틀립니까? 나머지의 차수 관계냐, 나머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제수보다 1 작으냐, 요거의 차이거든. 근데 이거의 차이를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대충 그냥 야 이거 그냥 0대게 만드는 숫자 이게 대입하면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배운 애들 있을 거야. 걔네들 노립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얘는 난이도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문제 풀려보면 꽤나 많은 애들이 틀려. 자, 그리고 확률은 자 3정도입니다. 자, 다음 자 3페이지로 자 넘어갈게요. 9번 문제 난이도와 출제율 어떻게 해요? 아, 9번 이야기 안 했나요? 9번은 난이도 3에 출제율 4입니다. 출제율 4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갖고 내 거는 이게 다 적혀 있어요. 내 거 난 다 적어놨어. 여러분들 심심할까 싶어갖고 쌤 적으라고 여기 박스 남겨둔 거야. 오케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난이도 출제율로 적혀 있고 여기 이제 슬래시 적혀 있고 여기다가 적으라고 쌤이 비워놓은 거야, 알겠지? 자, 혹시 내가 이제 빠뜨리고 가면 이야기를 해줘요. 자, 3페이지.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복수수지.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복수수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2페이지에 이 7번 같은 유형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절대로 나옵니다. 이제 7번 같은 유형 절대 나와요. 그래서 야, 이렇게 7번 같은 유형 좀 더 없나 싶어서 쌤이 그 뒤쪽에 고난이 문제에 이걸 수록했습니다. 수록해서 저기 30번, 31번, 32번 이쪽을 한번 풀어봐요. 오케이? 여기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다 모의고사 문제니까 일단 이건 명심하자. 그냥 평범한 문제집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푸지 말아요. 평범한 그냥 문제라면 푸지 말아요. 푸지 말고 선생님 물어봐. 그냥 여러분 잘 모르잖아. 이게 뭐 모의고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문제 출판사에서 그냥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든 건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는데 그럴 때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고 했을 때는 외워라.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면 버려라. 알겠지? 그 암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1번. 자,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한다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입니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이런 줄 알고 마찬가지 얘가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자, 그 얘가 이제 루트 B분의 A다. 자,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고. 자,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허술한 게 생겨버렸어. 그 근호 안이, 루트 안이 얘가 음수인 애가 생겨버렸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씩만.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더라.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꼭 나와야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얘는 뭐지? 위에 분자 쪽, 그치? 위쪽은 안에 있는 게 양수고 아래쪽이 음수일 때지. 그치? 얘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그래요. 나머지는 다 되는데 한 개만 여기 마이너스 붙는다.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요거 자 기억을 해줘요. 자, 그래서 자 11번. 자, 11번은 자 공식 그대로 갈게. 자, 루트 마이너스 3, 자 루트 12입니다. 자, 12.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이 공식이 아니잖아. 그러면 평범하게 가요. 그냥 이 둘이 곱해야지. 마이너스 36.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밖으로 빼서 i로 쓰기로 약속했잖아. 됐지? 루트 36 아니야? 이렇게. 괜찮죠? 자, 얘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자, 루트 9. 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어. 얘를 보니까 공식 여기 해당되네. 그치? 이때는 마이너스를 적어주고 나서 마일분의 9야. 마일분의 9가 마구지. 얘가 됩니다. 자, 그리고 i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는 것은 상식. 자, 얘가 되겠지. 자, 루트 9가 얼마지? 3이지. 3i. 이렇게. 자, 괜찮죠? 자, 얘가 돼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루트 마이너스 27. 자, 그리고 자, 루트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봤을 때 이 공식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보면 돼. 아니지. 아니면 그냥 앞에 마이너스 안 붙는다는 소리야. 자, 그럼 뭐야? 마 3분의 마 27이잖아. 마 3분의 마 27 그냥 9 아니야? 9? 3.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 꼭 나오니까 이런 거 틀리면 되게 뼈 아프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요. 쉽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자, 정답이 3번. 자, 그리고 난이도와 출제율은 차례대로 3, 3. 자,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자, 12번에 여러분들이 꼭 별을 쳐야 돼요. 복소수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야? 참 거짓이야. 정말 싫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작년에도 진명여고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이 나왔어요. 수많은 학생이 나왔는데, 쌤이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학교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정규권 학생이에요. 항상 이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야.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생인데, 걔가 얘를 틀렸어. 얘를 틀렸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무시한다고 할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위험하다. 알겠지? 자, 자 12번. 자, 임의의 두 복소수, 자, Z1, Z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겠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좋죠. 복소수. 복소수란 건 뭐냐면 얘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 자, Z1 플러스 Z1 바. 자, 얘는 실수다. 자, 이면, 자, 얘가 0이면, 자, Z1은 실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지.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제일 많이 쓰는 게 A 플러스 BI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Z1이 이제 A 플러스 BI야 라고 한다면, 켈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지. 물론 여기서 A, B는 이제 실수죠. 서술형일 때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감점 사유가 돼요. 반드시 적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자, 정리를 해봤더니, 자, 2A야. 2A. 자, 그러면 A가 0이야. 아, A가 0이구나. 자, 그러면, 야, Z1은, 이제 Z1이냐, 이름이? 자, Z1은 BI구나.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또 이걸 보고 또 우리 학생들 또 보고, 아, 이거 순호수네요. 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B가 0이 아니라 그랬어? B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Z1은, 아, 이건 순호수 아닙니다. 이것도 순호수를 걸으면 아싸 근데 또 신나한다고. 아니야. B 0일 수 있어. Z1은 0이거나 또는 Z1은 순호수인 거야. 오케이?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기억해둬. 또 우리 막 흥분해갖고 와, 순호수라고 막 좋아하잖아. 순호수 아닐 수 있다는 거. B 0이면 순호수 아니잖아. 오케이? 자, 다음에 자, 니은 갑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 자, Z1 제곱 더하기 Z2 제곱은 0이면 그렇지. 이거야, 이거. 여기서 그렇게 많이 낚이더라고. 우리 뭐 그렇게 배웠잖아. 어떤 수요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요의 제곱이 0이라면 둘 다 0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본 전제가 뭐냐면 실수일 때 이야기인 거예요. 실수가 아닐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야. 발레들을 볼게. Z1이 I야. 그치? 자, 다음에 Z2가 1이야. 한번 대입해봐. 맞잖아. Z1 I니까 제곱하면 마일이지. Z2 뭐 1 제곱해봤자 1이겠지. 0 맞네. 둘 다 굳이 0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Z1과 Z2가 실수라면 라고 나왔다면 그때는 둘 다 0인 게 맞아요. 자, 근데 얘는 복소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발레가 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거야. 오케이, 니은 틀렸어요. 디귿. 자, Z1이 Z1 바면 Z1, Z2는 자 0이다. 아,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켤레 복소수의 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봐라.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Z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이렇게 합시다. 아까 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선생님의 취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 선생님의 취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합차입니다. 합차. 둘이 곱해봐요.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너무 좋잖아. 자, 여기에다가 AB는 또 어떤 양반이야? 이 양반은 실수예요, 실수. 오케이? AB는 실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 아, Z 곱하기 Z분은 반드시 실수구나. 근데 어떤 실수냐면 얘는 A, B 모두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0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양수입니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Z, Z반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 자, 얘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야, 그러면 Z, Z바가 0이면 어떻게 되냐? Z, Z바가 0이 된다는 건 A제곱 따기 B제곱 0 된다는 거거든. 자, 근데 A, B가 이번엔 실수라고. 그거 둘 다 0인 게 맞지? 오케이? 둘 다 0인 게 맞으니까 Z는 A 플러스 BI에서 둘 다 0인 게 맞으니까 제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나와. 꼭 기억해둬. Z, Z바가 0이라면 Z가 0인 게 맞아요. 왠지 아닐 것 같잖아, 느낌이. 맞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맞습니다. 실제 맞아요. 잘 나온다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참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Z, Z바는 자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지금 이미 답이 나왔지. 자, Z1은 Z2 바다. 자, 이렇게 적혀 있네. 자, 적혀 있고 그다음에 Z1, Z2가 0이라고 했는데 Z1 대신에 Z2 바 적어도 되지 않을까? 그치?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바꾸시기 한 거야. 는 0. 자, 근데 쌤이 이제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어떤 복소수와 켈레 복소수의 곱이 0이라면 그 복소수는 0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Z2는 0이겠지. Z2가 0이면 0의 켈레 복소수 0 아니야? 따라서 Z1도 0이네.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기억해둬. 잘 나와요. 지금 이 12번 문제는 굉장히 유력한 문제야. 굉장히 유력합니다. 자, 다음에 13번. 아, 그치. 맞아요. 출제율. 자, 문제 난이도가, 자, 4. 4.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 겁니다. 이게 당연히 못 푸는 거고, 이게 아니라도 못 풉니다. 잘 못 풀어요. 쉽잖아. 자, 봅시다. 자, 얘를 딱 보는 순간, 자, 봐봐. 자, 지금 보지만 이제 쌤이 대표적인 편의 풀이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편의 풀이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나타 두 분의 합,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1, 자, 두 분의 곱 지금 딱 듣고 그다음에 얘를 딱 보내마자 웃어버리잖아. 내가 뭐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 알파 플러스 제곱했으니까 알파고 베타고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이제 딱 대입합니다. 자, 대입했더니 마사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 2네. 틀린 거 알겠어? 이거 틀렸어요. 지금. 어디가 틀린지 알겠니?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틀렸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둘이 합쳐서 음수고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건 둘 다 음수라는 거예요. 그렇냐? 합쳐서 음수고 곱해서 양수는 둘 다 음수라는 소리야. 즉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한다면 자, 잘 봐요. 얘는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는 배웠다. 잘 봐요. 루트 알파 전체의 제곱은 알파가 같습니다. 맞아요. 다시 해볼게. 이 풀이 잘못된 거야. 루트 알파의 제곱. 맞지? 더하기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 여기까지. 제대로 한 거야. 이게 제대로 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정리했더니, 자나, 뭐냐? 얘가 알파고, 그럼 얘가 베타. 그치, 베타.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핵심이야. 보이냐? 알파, 베타가 모두 없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루트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앞에다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기억나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자, 여기가 정리를 하면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사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오케이. 굉장한 빈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하자면 다 틀려. 오케이? 이게 중요해. 여기서 핵심 뭐지? 여러분들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 반드시 둘 다 음수인지를 봐요.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오케이?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난이도 3. 자, 이거 실제 3. 그래도 쉽지 않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17번 가죠. 17번. 자, 17번 뭐 이거 아주 클래식한 문제예요. 절대 나온다고 알려드리는 문제죠. 자, X역 따기, X 따기 하면 역.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문제집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기 중에 올림포스 되게 많잖아요. 올림포스가 학교인 학교, 올림포스가 국기적인 학교는, 이게, 라고 하면 돼요. 자, 는 0의 두근 알파벳에 대하여 2차식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요. 2차식 베이스. 자, 그럼 얘가 두근이네. 자, 일단 또 나왔네. 자, 두 분이 나오면 뭐가 나와? 두 분의 합. 아, 2차 방식이 기본이지. 얼마야? 맞지? 두 분의 거 얼마지? 3.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자, 봐라. 알파와 베타가 해가 되는 2차 방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해가 되는 2차 방식이 이렇게 생기지 않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 2차 방식이 해가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똑같은 애 아니야? 똑같은 애입니다, 이제. 그래서 둘 다 해가 알파 베타가 있잖아. 요것도 좀. 그치? 이게 해가 알파 베타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오케이? 됐어요. 자,
자, 그럼, 자, 가족권. 자, 가족권이 이제 F1은 3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F1은 3이다. 자, 그리고, 자, 나족권. 자, 나족권에 보니까 F 알파가 비슷해요. 이제 이미 기분나 풀지. F도 지금 상징하는데 알파하고 베타 같이 있어요. 이런 거 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떡할까? 베타 간단해. 베타 없애버리고 싶다냐? 베타 없애는 방법이 있다. 어디냐? 여기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서 베타 옆에다가 알파를 더해버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여기 더해줘요. 오케이?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죠. 좋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면 F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될 거야. 자, 그리고 그 옆에 F 베타가 알파도 역시 똑같은 방식이에요. F 베타가 알파인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알파 베타는 이렇게 바꿉니다. 보통 우리 수학에서 문자를 바꿔치기 해도 동일한 값을 가지고 동일한 식이 될 때를 대칭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건 알파자 베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fx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얘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더니 fx가 2차식이야. 2차식에 1차식 따면 몇 차식이냐? 2차식이라고 2차식. 맞지? 2차식이에요. 그러면 2차식이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잘 보니까 알파 대입해서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알파 대입해서 0 나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x 마이너스 알파로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인수정리. 여기 봐봐. 알파 대입해서. 알파 대입하니까 f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 맞죠? 좋습니다. 근데 이 생각도 왜 조금 그냥 베타 집어넣어도 0 되고 싶어. 뭐 하면 되냐? x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된다. 됐죠? 그럼 주의할 거. 누구도 차곡차곡해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없다. QX는 뭐냐면 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인 거야. 붙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fx가 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두 개만으로 2차식이 돼버렸어요. 그럼 QX는 뭐가 돼? 무조건 상수. 따라서 QX는 상수니까 QX를 적지 말고 상수라고 적는 게 우리 더 마음 편하겠지? K 이렇게 붙여볼까? 좋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야, 이게 어떻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우리 보면 요리 프로 같은 거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뭐 손질하고 집어넣지 않잖아. 손질 쫙 해놓고 확 집어넣잖아. 그렇지? 손질이 해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제야. x 곱하기 있어요. 미리 손질을 해놔야겠지. k 곱하기 요걸로 리플레이스.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거야. fx는 이걸 보고 싶으니까 얘를 넘겨보겠지. 자, 넘겨버리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다 나와. 그렇지? 괜찮지? 자, 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지금 안 써먹은 게 있잖아. 지금 뭐 안 써먹었냐? 지금 우리가 안 써먹은 게 F1은 3을 얘도 안 써먹었지. 그럼 여기서 1값 대입하면 끝이 나겠네. 자, 1 대입하면, 자, 얘가, 자, 얼마지? 5K. 자, 5K고, 마 2. 자, 얘가 3. 이렇게. 됐네. K 1이네. 깔끔하게 나오네. 오케이. 자, 얘가 되고, 결국 Fs면, 자, 클리어 되는 거지. 자, X는 제곱, 플러스 2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3 대입하면 10이 나옵니다. 자, 얘는 굉장히,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높은 편이고, 일단, 이런 류의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거의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인수정리, 2차식, 근과 계소의 관계, 별게 다 나오지. 종합 분석 테스트 같은 거예요. 잘 나오는데,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해라. 자, 그리고 자, 18, 19는 한 배씩 갖고 푸는 거고, 시간관계 선생님이 조금 넘길게. 18하고 19는 난이도와 출제율, 그리고 간단한 팁만 이야기할게요. 자, 18번. 자, 18번은 자, 이겁니다. 자, 18번. 자, 일단은, 자, 둘이 접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접한다. 자, 판단하고 고민하지 마. 자,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18번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둘을 같다라고 보여요.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해봐. 자, 이걸 같다. 얘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린 사실을 정리해서 파인 접하니까 판별식 0을 써요. 오케이? 판별식 0을 쓰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K 곱하기 뭐 더하기 뭐는 0.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답이 틀린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뭐라고 쓰냐면 K에 관계없이 당연시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었잖아요. 되는 거예요.
이러면 n과 n이 바로 나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봐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이고, 자, 이렇게 난이도는 4, 자, 다음 출제율은 3. 기억해서 이제 이런 문제. 잘 나온지 한 배씩 후 항등식. 한 배씩 후 항등식 꽤 자주 나옵니다. 와프 시너지나 고정리에도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19번. 자, 19번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두 함수가 2차 함수가 또 접했어. 뭐 접하면 당연히 한 배씩 0이 있지. 자, 근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점을 알려줘. 접점을 알려주면 물론 판매식 0으로 가도 되지만 우리가 대입을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반전적으로 씁니다. 반전적으로. 자, 접한다. 자, 이렇게 x가 1이 접점이라면 1을 중근으로 가지는 x-1의 제곱은 0. 이 식이 반드시 있어요. 자, 그래서 자, 19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b 마이너스 1. 자, 얘가 2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일단 이렇게 갖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접점이 1이라고 밝혀줬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잠시 있다. 이렇게 안 나오면 답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니까 넘기 어떻게 돼요? x제곱 2x 마이너스 2. 나 그런 게 있지만 그럼 여기 쓸게요. 장난이네. 뭐야? x제곱 2x 마이너스 2고 요거 같고 요거 같아야 되니까 요게 0입니다. 요게 0입니다. 순환 정답이 되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반전제곱 시겠지. 접점이 나왔을 때 이 이야기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정답은 한 번입니다. 아, 네. 네. 미안해. 참석 기후 때문에 조금 스킵하게 했지. 조금. 자, 19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자, 20번은, 자, GA, 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이 되게 좀 힘들어 하는데, GA를 구하고 나서, GA에서 다시 최대값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GA를 구하고 나서, 다시 GA의 최대값. 구하는 방식도 문제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봐요. 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넘어갈게. 자, 난이도는 3, 자, 출제 확률은 자, 3.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11번은 여기까지 힌트를 줄게. A, B가 곡선비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에 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점을 대입하는 게 상식이고 상식이에요. B는 대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화면이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론 여기서 우리는 고려할 요소가 조금 더 있을 거야. 여러분 고민해봐. 화면을 다 되긴 해. 이걸 제 수업하는 거야. 그렇지. 간단하게 그렇지. 사실 이 문제 포인트 뭡니까? 점 대입하면 끝이 나요. 자, 이게 이 문제 포인트. 자, 난이도는 4고, 자, 출제율은 자, 3. 자, 다음 22페이지, 5페이지, 자, 22번. 22번은, 자, 요거는 쌤이 공식 하나만 언급할게요. 공식 하나. 2차 함수는 대칭축이라고 있단 말이야. 대칭축이 뭐냐? x는 n이다. 자,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대칭축의 공식이에요. fn-x는 fn 플러스 자, 이게 대칭축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외워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이 x는 3이야. f3-x는 x3 플러스 요걸 이용한 거야. 자, 이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자, 난이도와 출제율은 각각 4와 3입니다. 자, 그리고 자, 23번하고 23번은 꼭 풀어봐요. 23번.
이거 끊고 그냥 녹음하시면 돼요. 자, 23번에서는 잘라버리고. 자, 요 대목까지만 적어줄게. 알았어요? 자, 지금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자, 여기가 60도예요. 자, 이 길이가 x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길이가 x입니다. 자, 정삼각형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요 둘이 합쳐서 6만 있잖아요. 보통 그런 일 없었어. 자, 근데 당연히 이 길이 이렇게 치는 거 배터리가 좀 이거는 시간을 가. 4시간.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3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궁금하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궁금하다. 자,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요게 봐봐. 요 60도니까 60도니까 1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곱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 자, 루트 3 곱하면 이렇게 되네. 됐지? 자, 얘가 돼요. 자, 그러면 야, 상식적으로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둘이 곱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자, 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없어 보이게 이것도 전개해서 완전적으로 만들면 없어 보이는 거야, 이제. 이 문제 뭐야? 최대값 물어봤어? 아니야. 언제 최대니까 물어봤잖아.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x절편이 0이고 x절편이 6이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냐? 0과 6의 정중간에 있는 3에서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따스 있으면 3이야.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완전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편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얘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 숙제 난이도 4. 자, 그리고 숙제 확률 4. 자, 그리고 이제 24번은 자, 스킵을 할게요. 24번은 자, 난이도가 3. 자, 그 다음에 출제율이 4. 잘 나온 생각보다 정답 5번. 5번. 자, 그 다음에 자, 25번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 2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풀어봐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쌤이 이야기하고 끝을 낼게. 자, x 범위가 1부터 2까지라고 했잖아. 1부터 2까지입니다. 자, 근데 얘가 fx가 완전적 세보니까 이제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이다. 이제 뭐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는 이상수예요. 이렇게 생긴 이상수가 돼요. 그래서 야, 이런 문제들 보다마다 최소값 같은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최소값 물어보지 않습니다. 최대값을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얘가 S는 M이죠. 자, 그리고 양 끝에 높이가 똑같을 때 생각해요. 양 끝. 여기가 이제 S는 1. 여기가 이제 S는 3. S는 2. 자, 이렇게 되면 자, 얘와 얘의 자, 중점이 얼마야? N이 얼마지? 자, 둘이 합쳐서 중간이 2분의 3이겠지. N이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케이스는 나뉘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n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자, n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높이가 똑같을 때 언제냐면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높이가 다 똑같은데 자, n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2분의 3이 n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n이 이제 여기 2분의 3이. 그러면 다른 것도 조금씩 밀릴 거 아니에요.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올라가거든요. 최대값이 언제가 최대값이 되냐면 F2가 최대값이 돼요. 여기 2에서 최대값이 같아요. 따라서 F2가 이게 최대값이 7이라고 7이다. 자,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반대로 M이 2분의 3보다 커. 그치? M이 2분의 3보다 크면 2분의 3이 왼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똑같은 높이가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자, 그때는 최대값이 F2 최대값입니다. 7!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를 풀어, 여기서 내품돼 있지? 여러분이 풀어. 그대로 해를 풀고 이 범위에 해당되는 얘를 찾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결국 나와요. 3이다. 직접 풀어볼 것. 자, 난이도는 아주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출제율이 역시 아주 없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물론 요즘도 어렵지만 중앙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확실한 기억이 있어요. 확실한 기억. 여러분들이 엄청 떨릴 거란 말이에요. 중간고 때 엄청 떨릴 건데 그냥
마음을 전하면 괜찮아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혼자 기도할 때 두개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손으로 질문 받아서 가이드를 만들기 바래요. 수고했어?